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쿨루셉이 딱 봐도 엄청나게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어째서 셰필드 수비진이 저만한 공간을 내줬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장면부터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토트넘 선수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다뤘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극적인 득점 장면들에서도 잘 나왔었어요. 골을 직접 터뜨린 선수들 외에도 모든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잘 보였는데 오늘은 그 득점 장면들에서 나타난 선수들의 모습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득점은 코너킥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헤더로 터졌는데요. 페리시치의 정말 좋았던 코너킥 궤적하고 히샬리송이 뒤에서부터 뛰어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볼을 돌려놓는 솜씨가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코너킥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그걸 복귀하려면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측면에 있던 쿨루셰브스키로부터 이렇게 볼이 투입된 상황이에요. 방금까지 볼이 토트넘 기준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왼쪽에는 상대 수비가 좀 헐거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수는 호이비였어요. 반대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크맨이 붙질 않았었거든요.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중앙인데요. 앞에 있는 메디슨을 수비형 미드필더가 잡고 있고 그보다 뒤에 있는 히샬리송은 센터백이 2명이서 잡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총 3대2의 수적 우위를 형성한 채로 수비하고 있는데 호이비가 앞으로 침투하면서 이 구도가 흔들렸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은 여전히 2명이서 그대로 잡고 있으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문제는 메디슨을 잡고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발생됐어요. 보시면 메디슨은 오히려 아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마크맨 관계에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원래는 이걸 따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호이비가 앞으로 침투를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움직임에 반응을 하는 게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크맨을 메디슨으로부터 호이비로 바꿔야 된다는 그 판단이 늦어버린 거죠. 여기로 로메로가 기가 막힌 패스를 투입하면서 토트넘은 순식간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됐어요. 지금 수비 숫자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이비가 볼을 받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걸 뒤늦게나마 원래는 히샬리송을 잡고 있던 센터백 중 하나가 튀어나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호이비가 이걸 바로 헤더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반응도 제때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히샬리송을 끝까지 잡고 있던 나머지 센터백 하나가 이걸 미리 끊어내면서 히샬리송이 머리에 공을 갖다 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 정도 위치에서 공격수가 수비수와 1대1로 경합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셰필드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걷어낸 볼이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그 코너킥에서 히샬리송이 결국 동점골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 득점 장면에서 물론 페리시치의 훌륭한 코너킥 처리와 히샬리송의 헤더가 매우 날카로웠던 것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보다 앞선 장면에서 메디슨과 호이비의 교차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 수미가 호이비를 순간적으로 놓치게 됐다는 점과 그 침투에 맞춰서 로메로가 매우 좋은 패스를 넣어줬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득점이었어요. 다음으론 역전골 장면인데요. 이 위치에서 쿨루셉이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쿨루셉이 딱 봐도 엄청나게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어째서 셰필드 수비진이 저만한 공간을 내줬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장면부터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디슨이 로메로로부터 좋은 패스를 받은 직후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바로 중앙으로 침투하는 히샬리송을 노렸습니다. 근데 히샬리송도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 패스를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뒤로 흘러버리면서 사실 수비가 되는 그림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페리시치가 어마어마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골키퍼한테 백패스가 가니까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압박하더군요. 교체로 투입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유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정말 상당했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질주 때문에 골키퍼가 시간을 끌면서 경기의 템포를 늦추질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다시 볼을 넘겨주는 것에는 성공했는데 이러니까 이번엔 히샬리송이 뛰어가서 바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 선수도 빨리 볼을 방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측면으로 넓게 벌린 선수한테 넘겨줬는데요. 이거를 이번엔 우도기가 재빠르게 압박하면서 결국 볼을 탈취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이 한 차례 공격에 실패하면서 볼을 빼앗겼었지만 어마어마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서 재빠르게 다시 볼을 빼앗아온 셈이죠. 덕분에 높은 위치에서부터 다시 공격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 셰필드가 워낙 선수들을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직후 상황에서 볼을 건네받
주고받은 호이비 쪽을 보시면 이미 죄다 1대1로 마크가 붙어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좀 널널한 공간을 확보한 선수도 하나 보입니다. 바로 역전골의 주인공인 쿨루셰프인데요. 셰필드 선수도 이 시점부터 이미 이걸 냅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쿨루셰프를 잡으라고 열심히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트러스티가 가서 잡아주면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볼이 돌고 있는 이 공간은 모두가 1대1로 붙은 상황인데, 만약에 저기에서 1대1 대결을 져갖고 뚫린다면 셰필드에선 트러스티가 그걸 커버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판단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호이비가 여기에서 페리시치한테 넘기고 이걸 페리시치가 침투하는 히샬리송한테 원터치로 넘기면서 이 1대1 구도에서 토트넘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렇게 볼을 단체로 이런 식으로 침투에 들어가니까 아까 쿨루셰프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던 트러스티 입장에선 히샬리송과 쿨루셰프를 2대1로 상대하는 그림이 됐어요. 당연히 일단은 볼을 잡고 있는 히샬리송을 잡으러 가야겠죠. 하지만 이 말은 방금까지의 그림에서 유일하게 쿨루셰프를 견제할 수 있었던 선수가 빠져버린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쿨루셰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셰필드는 전체적인 수비 숫자는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공간에 위치한 선수는 잡질 못한 셈이 됐죠. 트러스티 입장에서는 노우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선수가 진즉부터 내려와서 수비를 도왔다면 설령 트러스티가 히샬리송을 잡기 위해서 빠졌더라도 쿨루셰프에게 이만한 공간을 내주진 않았을 겁니다. 노우드도 후반에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라서 체력적인 부담도 크지 않았을 텐데 잠깐의 방심 혹은 불성실한 수비 가담이 일으킨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토트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방 압박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간대에 극장 역전골을 터뜨리는 것에 성공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던 셰필드와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토트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